저녁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유진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네. 이미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마음속 깊은 고민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거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현관문에 붙여놓은 할아버지의 치료 일정표가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81세의 고령인 할아버지 민철은 그동안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고립되어 있듯 외로움과 불안감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병원 예약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똑같이 들을 때마다 마치 괴롭히듯 다가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유진은 한 손으로 민철의 손을 잡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 혼자 두고 떠나야 할 때인 걸까? 며칠 전부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함께 집에서 더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보내면 할아버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할아버지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유진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젠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그게 할아버지에게 더 나을 거야. 유진은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린 뒤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좋은 손녀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내가 좀 더 힘이 나면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지?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지만 그 말이 유진에게는 마치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시험처럼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지 아니면 계속해서 함께 집에서 살아갈지 유진은 그 선택의 무게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오늘도 그날이 오기까지 이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았기에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고민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유진을 바라보더니 마치 자신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유진아, 나는 아직 좀 더 자고 싶다. 그냥 오늘은 쉬면 안 될까? 유진은 그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여전히 허약하고 마음까지 피폐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요.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민철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유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 안 병원으로 향하는 길. 유진은 운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을 보며 유진은 무언가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묵묵히 지나가는 시간이 두려워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예요. 유진아,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 왜 여기로 가시는 거냐?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멀리서 울려오는 것처럼 들렸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검사도 받고 건강 체크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흔드신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도저히 할아버지에게 요양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며 할아버지를 살짝 붙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유진에게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마치 어딘가에서 큰 압박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할아버지에게 좋은 곳일까? 할아버지는 입구에서 발을 멈추고 유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유진아. 그 순간 유진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해온 모든 결정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상처를 주었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의 마음은 점점 더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병원 같은 곳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유진아, 나랑 같이 가자. 나 여기 싫어. 집에 가자, 제발. 유진은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으며 할아버지에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두 분을 맞이하며 안내를 시작하셨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께 계속 말을 건넸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유진의 손을 더욱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유진은 할아버지를 직원에게 맡기고 잠시 밖으로 나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요하게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유진은 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부담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득 유진은 할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을 돌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안아주시고 웃으며 힘을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유진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다시 요양원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유진에게 설명하며 할아버지를 안내하였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철은 유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유진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유진아, 나는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이곳은 어딘지 모르겠어. 나는 나 혼자 있을 수 없잖아. 유진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고립감, 두려움은 아무리 그녀가 여기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며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양원의 직원은 자리를 비우고 잠시 한적한 분위기 속에 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에서 좀 더 지내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엔 사람들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서로 돕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는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너랑 함께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할아버지의 손끝이 유진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약하고 비틀린 듯 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랑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뭔가 떠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너랑 둘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랑 함께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감정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가 유진을 보자 마치 기다린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언제 가는 거냐? 나는 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은 차갑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너무나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냥 나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긴장이 풀린 듯 조금은 안심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유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리운 사람에게 다시 의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유진은 요양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계속 보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저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유진은 할아버지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아프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내가 있어요. 민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전혀 힘이 없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유진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고통을 담을 곳이 없다는 듯 표정은 한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할아버지 옆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일어나 쉬라고 권했지만 유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에게 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유진은 그동안 자신이 빠져있던 갈등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야. 할아버지의 손끝을 잡은 채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그녀는 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길이 어려워도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겠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 밤이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그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유진은 할아버지 옆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조금씩 운동을 돕고 그의 감정 상태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돕는 일뿐.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진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 마시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제 많이 나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도 힘들었지? 유진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유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좋아지는 게 제일 기쁘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저 그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그로 인해 유진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자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상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할아버지의 병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그녀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유진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일까? 할아버지가 평생을 힘들어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주는 걸까? 나는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겠지.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잠시 그에게 자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건 너무 좋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되지.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유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때 유진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것은 바로 그동안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계속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요. 지금까지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 선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 돌볼게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요양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곁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을까 하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있어주는 게 나에겐 최고의 선물이야.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할아버지는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나는 괜찮아.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지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 라고.